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1월인데 어제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네, 특히 이런 날씨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몰라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5분간 1.27% 상승하면서 8,000달러가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27% 상승하며 비트코인은 현재 바이낸스에서 8,067.93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을 했던 숏 포지션들 또한 뚝배기가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마진 거래소에서 최근 1시간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1,103만 달러가 강제 청산이 당했다고 언급이 됐습니다. 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최근 1시간 비트맥스 XBT USD 무기한 숏 포지션 170.95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이 됐으며 후업이 OKEX에서 각각 173.53만 달러, 758.49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최근 1시간 해당 사회 거래소의 숏 포지션 강제 청산 금액이 하나로 약 128억 정도라고 하네요. 네, 숏 포지션의 대규모 뚝배기가 깨지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의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몇천 개의 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매일같이 소리 소문 없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쓸데없는 코인들이 사라져야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네, 2018년에는 647개의 코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인 2019년에는 얼만큼의 코인들이 사라졌을까요? 네, 롱헤스는 지난해 사망한 암호화폐가 2018년 대비 20%가 감소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전문 분석 및 리서치 업체 롱헤스가 사라진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데드코인스를 인용해서 지난해 사라진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총 518개로 2018년 647개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롱헤스 측은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사망은 각각 도태, 해킹, 사기, 패러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네, 이 중 대부분은 사기로 분류된 스캠 프로젝트였고 지난해 2018년에 사망한 프로젝트 중 각각 58%에 55%가 스캠 코인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2019년에는 518개의 코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소폭 상승 중이지만 계속되는 하락장 속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작은 문제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죠. 네, 현재 거래소의 실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또한 사라진 코인의 50%가 스캠으로 분류되었다는 것 또한 이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2에서 3년 전보다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며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사기 사건들 또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선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처럼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 99% 정도는 사라지고 효용성 있는 코인들, 각자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코인들만이 살아남는 게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의 주요 인물들이 2020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꼽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의 인물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알리바바 그룹이 블록체인 10대 트렌드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2020년 10대 기술 트렌드로 블록체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연구개발 연구소 알리바바 다모 아카데미가 2020년 주목해야 할 10대 기술 트렌드 가운데 블록체인을 꼽았습니다. 네, 6일 중국 테크 전문 매체 펜데일리는 알리바바 다모 아카데미가 발표한 2020년 탑10 기술 트렌드 보고서를 인용해서 블록체인이 10대 기술 트렌드에 꼽혔다며 인공지능 5G도 함께 순위에 들었다 전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대규모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매스 어덥션이 6번째 핵심 트렌드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네, 알리바바 다모 아카데미는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출 것이며 클라우드 블록체인 전용으로 설계된 코어 알고리즘을 내장한 다양한 하드웨어 칩도
등장하고 있어 물리적 자산을 블록체인의 자산으로 연결할 수 있게 돼 가치 인터넷의 경계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멀티체인 간 상호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거쳐 이제 다양한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가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 외에도 이제 2020년 10대 기술 트렌드로는 인공지능의 지각 영역에서 인지와 영역으로의 움직임, AI 컴퓨터의 인메모리 컴퓨팅, 사물용 사물 인터넷, 기계 간 대규모 협업, 모듈형 디자인 형태의 칩렛 적층으로 속도 향상, 대규모 양자 컴퓨팅 도입 전 단계, 신소재가 가져올 반도체 기기의 혁명, 데이터 보호, AI 기술 보급 확대와 IT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는 클라우드 등이 이렇게 꼽혔다고 합니다. 네, 장 대표는 이어서 이제 과학과 기술 연구를 통해 단순히 미지의 것을 탐구하는 것 외에도 산업 주체들과 협력해 산업별 혁신 응용을 육성하고 있어서 기업이나 사회 전반에서 기술이 보다 접근하기 쉽게 변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2020년 10대 기술 트렌드로 블록체인을 꼽았다는 알리바바 측의 언급이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2020년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죠.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본인들의 산업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투명하고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코인베이스의 CEO는 얼마 전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향후 10년 안에 블록체인 사용 인구가 1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전신인 암호화폐 시장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산업은 인터넷 산업만큼이나 매년 시장의 크기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 블록체인 시장이 얼만큼의 확장이 진행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런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중앙 기관들의 문매를 굉장히 무수한 문매를 맞아서 최근에는 자신감을 잃고 깨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오늘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에 꽉 차 있는데 무슨 자신감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가 언급했습니다. 수십억 이용자에게 글로벌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방금 전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측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리브라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보다 용이하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밝혔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한 가지 소식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 이제 리브라 협회 부회장은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아니다. 리브라가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단테 디스파르테 리브라 협회 부회장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디지털 머니 포럼에 참석해서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의 일종으로 결제 수단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경제 이동성에 처해하다는 결제에 대한 접근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단지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추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리브라 협회는 기업 간 컨소시엄이다. 리브라는 은행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협회 내 기업은 각 노드를 운영하지만 이는 기존 협회 멤버가 승인한 기업만이 참여를 할 수 있다. 기존 금융보다 탈중앙화됐다고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준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리브라의 자신감에 찬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 든든한 백이라도 생긴 것 마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있게 본인들이 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 하반기 리브라가 문매를 맞고 주커버그도 청문회에서 끌려가서 쥐잡듯이 잡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었죠. 네, 그 후 갑자기 아무런 징조도 없이 페이스북페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페이스북페이는 정말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갑작스레 출시된 거라 일각에서는 리브라의 간보기 정찰용 기능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이스북페이가 이제 본인들의 목표치에 도달한 이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유일까요? 네, 리브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 못 펴던 리브라였는데 리브라 백서까지 정부 입맛에 맞게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살 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언급들을 한 것을 보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만 된다면 전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네, 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20년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 정상적인 런칭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든든한 거대 파트너이죠. 바로 머니그램인데요. 네, 머니그램의 모바일 자금 이체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은 이제 2019년 연휴 기간 동안 고객이 송금 회사에 증가하는 앱 기반 및 온라인 포털을 수용함에 따라서 기록적인 온라인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네, 머니그램은 12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온라인 거래가 70%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80%가 모바일 장치에서 이루어졌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20% 증가하며 성장률이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네, 머니그램의 회장 겸 CEO인 이제 알렉스 홈즈는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돈의 움직임을 동원하려는 사명을 다하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1년 내내 특히 연말 연시 모바일 앱의 성공은 소비자가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통 네트워크에 미치는 가치를 보여준다 언급을 했습니다. 2018년에 재설계된 모바일 앱을 출시한 후 이 회사는 16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보고했다고 하네요. 네, 머니그램의 모바일 앱을 통한 자금 이체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머니그램의 이체가 급증한다는 것은 리플의 솔루션 ODA를 사용하기 때문에 XRP 트랜잭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2020년이 오기 전 리플의 CEO 빵영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리플의 트랜잭션이 600% 증가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 말이 정말 실현이라도 될 듯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리플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XRP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2020년 많은 핀테크 컨퍼런스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핀테크 컨퍼런스에 리플사의 임원들이 연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월에는 이제 미셸 본드가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2월에는 제레미 라이트가, 2020년 또 2월에는 다른 핀테크 컨퍼런스의 나빈 굽타가, 2020년 3월에는 마르잔 델라티니 이렇게 연설을 할 예정이고 2020년 4월에는 마커스 트레처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R3가 블록체인 기반 문서 기록 시스템을 미 특허 취득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기업형 블록체인 개발 컨소시엄 R3가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문서 기록 시스템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특허는 기업에 공유형 분산 원장을 제공해 위조 및 변경이 불가능한 디지털 문서 기록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R3 측은 블록체인 기반 기업형 디지털 문서 기록 시스템은 기업 내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양국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네, 중동발 위기가 높아지며 증시는 출렁이고 국제 원유와 금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금과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오히려 약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새로운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금값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원유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금과 원유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손꼽히고 있죠.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무역 전쟁으로 주식 시장이 출렁이면 일반적으로 국제 원유와 금값부터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네, 원유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3일 미국의 드론 공습 사실이 알려지며 브렌트유는 3.55% 오른 배럴당 68달러 60센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그리고 금과 상관관계는 약하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함께 올랐었죠. 네, 그런데 지난 6일 비트코인 가격은 7.8%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60만 원이 넘게 오른 셈인데 이처럼 중동발 긴장감에 암호화폐 시장이 반응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업체 코인데스크는 아직 금과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네, 코인데스크는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매트릭스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1년 기간 상관계수는 현재 0.15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기가 반드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중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실험을 끝낸 뒤에 워싱턴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800 정도가 떨어졌죠. 네, 비트코인은 차세대 안전자산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각각 다르죠.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의 상황을 분석할수록 금과 비트코인은 더욱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제국주의의 한중섭 저자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은 선진국에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대체 자산으로 일부 국가에서 대안적 안전자산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전 세계 자산이 동결되는 날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 그 지위를 공고해야 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반면 비트코인이 금과 원유를 이어갈 대체 안전자산이 되기 위해선 효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SNS 그룹을 총괄하는 스티븐 에를리히는 세계적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사람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안을 찾아 나선다면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려면 현지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변동성 문제 등을 해결하며 자체적인 효용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메인의 창업자인 우지안이 소수의 잘못은 언제나 다수가 짊어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우지안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소수의 잘못은 언제나 다수가 짊어진다. 잔컷한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자신을 떠받들고 아첨하는 것을 좋아했다. 오히려 직원을 일삼는 충신은 멀리했다며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지적했습니다. 네, 또 그는 훌륭하고 우수한 절대 다수의 동료들은 난감하겠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며 우수한 동료일수록 회사에 잘 모이고 또 잘 해산한다. 향후 비트메인이 커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교우 네트워크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질 것이다. 만약 그때 그들을 다시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동료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우지안 비트메인 창업자는 최근 비트메인 법정 대표직을 사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대기업 SBI가 이제 GMO 그리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장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장이 될 예정인 사업자는 일본의 거대 금융 서비스 업체인 SBI와 인터넷 업체인 GMO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두 일본 거대 기업이 텍사스의 록데일에서 개발 중인 전례 없는 규모의 새로운 채굴장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할 것을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설은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노던 비트코인의 자회사인 윈스톤이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전역에 자체 채굴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 윈스턴은 2019년 11월 노던 비트코인과 합병하여서 현재 북미 최대 데이터 센터로 지정이 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장으로 100에이커 축구장의 57개 면적이 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네, 노던 비트코인의 새 사이트는 2020년 말까지 1기가 와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00메가와트의 초기 용량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비트가 도난당한 580억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 리플 등 입출금을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탈취당한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자사자산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그동안 입출금이 막혀있던 일부 암호화폐 입출금이 재개될 예정인데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트론 등 암호화폐가 비정상 출금돼 해킹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암호화폐 입출금도 함께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네, 7일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서 현재 탈취당한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100%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 완료했다며 보안 강화된 원래 시스템을 적용한 입출금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네, 업비트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은
업비트는 지안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사받은 암호화폐 예금 실사 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하며 암호화폐 실사 결과 업비트가 고객에 대해 지급할 암호화폐 대비 금액 기준으로 약 100.83%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비 지급할 금전 대비 144.45%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안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서 실사 기준일 업비트 예금의 실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예금 명세서를 기초로 해당 은행의 은행 조회수를 수령해 은행별 예금 잔액을 확인했다 밝혔는데요. 네, 업비트는 이어서 고객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 금전 및 암호화폐를 초과해 금전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금전과 그리고 암호화폐를 지급해드리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 증시는 블록체인 관련주가 절반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42%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는 0.0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8개 종목이 상승하며 13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1개 종목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75%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죠. 16만 7천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2.46% 하락하면서 250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코인들도 거의 횡보에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